저한테 공부하고 나간 사람이 한 수천 명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잖아. 50대 초반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 이보다 더 출세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선생님 이 이름이 좋지 않은데 이분이 이렇게 높은 직위까지 출세할 수 있었나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우리 지사장들만 모아놓고 한 2시간씩 그 줌으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줌 강의 시간에 한동훈이라 이름을 놓고 있는 그대로 쭉 풀이를 했어요. 저한테 공부하고 나간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몇몇 사람이 유튜브나 블로그에다, 요즘 한동훈이 이슈가 된 인물이니까 그야말로 풀이하는 거 보면 두리뭉실해. 왜? 이름은 흉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풀이해 놓은 걸 보면 두리뭉실한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름대로 산다는 거. 왜? 이름에서 불러주는 그 파동의 에너지 따라 그 사람의 마인드가 나오고, 거기서 성격이 나오고, 그 성격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행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름 따라 산다는 거를 거의 100%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한테 공부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총선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간 시간에 그 한동훈 이름을 풀이한 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119 대꾸하기도 귀찮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거 풀이할 당시만 해도 한동훈 그 사람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되기 이전에 이제 풀이를 해놓은 건데, 지금은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어떤 그 총선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총괄을 하면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총선에서 여당이 이길 것인지 야당이 이길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그걸 올려놓은 거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구라든가 경북이라든가 경남 쪽에 거기서 이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대세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우리 또 저한테 공부하고 나간 분들이 또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는 그대로 풀이한 걸 보고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던가 봐요. 그렇다고 뭐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고, 이제 지난주인가 저희 지사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왜 한동훈이 이름을 그렇게 풀이했느냐고. 아마 그 사람은 외국에서 있었다가 몇 년 만에 들어왔던가 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이름이 이제 유튜브에 풀이한 걸 보고 저한테 왜 이름을 그렇게 통변을 엉터리를 해놨느냐고. 그래서 나는 엉터리를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반듯하고 잘 나가는데 왜 그따위 식으로 통변을 해놨느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한동훈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또 난 정치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있는 이름 그대로 풀이한 거다. 그 사람이 지금 잘 나가는 건 대한민국에 다 알고 있는 거다. 그 사람이 부자인 것도 다 알지 않느냐. 하다못해 송영길 씨도 그 사람이 파워팰리스인지 뭔지 뭐 70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다고 얘기할 정도면, 부자인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름에 재물이 없다. 없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 그 사람 다 살았냐. 그래서 이제 50대다. 어떻게 될지 아느냐. 나도 화가 나니까. 나는 이름에 대한 풀이를 한 거지 그 사람 인신공격하려고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정치권에도 관심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언성을 높이냐. 그러면은 안 배우면 될 거 아니냐.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엉터리로 안 맞는 것 같으면 이 학문을 뭐라 배우고 왜 우리 지사를 왜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통변이 엉터리라고 막, 저도 한 3, 40분을 거기서 목소리가 막 크니까 조그맣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들리니까, 제가 그날 증강의가 있어서요.
2시간 강의에서 목을 좀 쉬어야 되는데 상대가 막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조그맣게 얘기하면 안 들릴까 싶어서 목소리를 크다 보니까 제가 그날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한 3, 40분 논쟁을 벌이다가요. 하루 종일 그 다음날까지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이 목을 진정시키느라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풀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한동훈이라는 이 분이 다 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지만 그 양반이 감옥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씨가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의 회장인데 그 사람이 감옥 갈 거라고 누구라도 예측했어요? 이름이 흉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한글 구성성명학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블로그 활동을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왜? 이름만 좋아져도 우리나라 삶의 질이 전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 각 개인의 삶이 좋아지면요. 그에 따라 우리나라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지는 자체가 뭐예요? 국익이 그만큼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죠. 어떤 한 개인의 인신 공격하고 싶어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름 속에 숨어있는 MBTI라는 이 책에는요. 그 책에는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또 셀럽들 유명인들 이름을 다 풀이해놨어요. 그리고 MBTI의 성향도 같이 풀이해놨어요. 자, 한동훈이나 이름은요. 성에서 보면 508164예요. 저 508164라는 건 뭐냐면 56은 남자한테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되는데 16은 깨져 있어요. 근데 하나는 또 살아있어요. 근데 사라는 건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또 동자에서 지지에서 보면 사사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니까 서울대 들어가서 제일 최연소로다가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겠죠. 근데 인력이 있다? 성에 있다? 저거는 여자도 되지만 재물도 돼요. 그러면 저게 어떤 파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특히 우리 학교에서 저한테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름 따라 산다는 거 알기 때문에요. 마치 이름이 그 사람 운명을 다 좌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정도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래서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해요. 100%의 사람이 우리 학회에서 지어준 이름대로 살면은 50만 원 아니라 5천만 원 주고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타고난 사주 그리고 내가 타고난 사주에 살아가는 올로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좋으면 이름이 좀 흉하더라도 그 흉한 기운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고 사주가 흉한데 이름이 흉하면 그 흉한 기운을 다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가 좋아도 이름이 흉하면 이재용 씨 같이 사주가 좋으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재벌 기업의 회장까지 했지만 이름이 안 좋으니까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주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타고난 사주에 이름은 하나의 옷과 같은 거예요. 내 사주가 비록 거지 사주라도 내가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누가 나 거지를 안 봐요. 근데 내 사주가 거지니까 나는 남는 옷을 입게 돼요.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봐요? 나를 다 거지를 봐요. 그래서 우리 구성성명학이 바로 어떤 이름과 타고난 사주의 옷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훨씬 더 타고난 사주보다 훨씬 더 좋게 보일 수도 있고 타고난 사주보다 훨씬 더 남나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성성명학이 바로 개운의 유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기독교인이 역학을 공부할 때는요. 과연 팔자대로 사는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제가 30년 동안 역학 공부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타고난 사주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고난 사주는 뭐냐. 신의 영역이에요. 내가 임의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같은 타고난 사주라도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부모님의 환경이라든가 지역적인 환경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그 타고난 사주대로 산다라는 걸 저는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공부를 다 내려놓고 이름 하나만 세상 속에 남겨놓은 이유는 요 이름 하나만이 바로 그 사람 타고난 사주에 보완 역할을 한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의 지사가 100몇십 개가 있지만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전국의 지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한 거지 저는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 얘기가 또 삼천포로 빠졌지만요. 한동훈이나 이름에서 저 이름은 성에서 보면은 재물이 있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법률 법칙 규칙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훈이란 이름에 성과 같이 88이 중첩되어 있으면 7이 돼요. 7의 성향이 되면은요, 의협심이 굉장히 강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사가 중첩돼가지고 8을 극하니까 8이라는 건 법률 법칙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거냐. 내가 뭔가 나서서 정의를 부르짖으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통령 이름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3, 4가 7, 8을 보는 이름 중에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도 3, 4가 7, 8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이름이 보면은 대권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이라는 거는 성의 8이라는 거는 직장인으로서 명예가 있어요. 선비 기질이 있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저 성과 같이 88이 중첩돼 있으면 7로 바뀌니까요. 7이라는 성향은 자기가 의협심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의협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고 3, 4가 7, 8을 보는 어떤 대권에 대한 야망이 있기 때문에 물론 표면적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겠죠. 그렇지만 저는 저 이름 속에서 저 사람의 생각과 어떤 그 야망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88이 중첩됐다라는 거는 바로 뭐냐. 조직생활, 직장생활을 못한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왜? 직업의 변화가 있거든요. 자, 검사라는 거는요. 국가공무원이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뭐냐. 선출직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간성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남들은 거기 들어가기도 힘든 그 안정적인 검사를 때려치우고 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직장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간살 혼잡이 돼갖고 나온 거라고요. 자, 법무부 장관은 선출직이에요. 직장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따라 이 사람이 가감하게 검사직을 그만두고 물론 검사직보다 더 어마어마한 법무부 장관을 제시하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도 뭐냐. 이름이 저렇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무원으로서 갔을 때는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해요. 왜? 고정수익 따라 움직여지니까. 근데 이름에서 저렇게 1, 2가 5, 6을 보면 재물을 파는 기운이 있는데 성에서 보면 1, 2가 5, 6을 보면 재물에 대한 파재가 일어나거나 부인하고 헤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름에서 또다시 6호가 중첩돼 있는데 6호가 중첩돼 있을 때 2가 눌러주면 좋은데 8이 2를 눌러줌으로써 다시 6호가 중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돈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가득하지만 저건 여자에 대한 생각도 가득해요. 근데 지지에서 보면은 1, 2가 중첩돼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한동훈이라는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꿈이나 꿨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러한 꿈도 또 이러한 야망도 갖게 되는 거지. 이렇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검사직 그만둘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88에 중첩된 게 하나가 아니고 또 2개나 반복돼 있는 데다 성에서도 보면 또 사사가 직장을 극하는 사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 지지에서도 사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됐어요? 그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름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름에서 이러한 기운이 발동을 하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움직여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름대로 사느냐는 거죠. 지금 이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나온 이 시점에서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장관 자리를 박차고 비대위원장 자리까지 올 때는
어디다가 꿈을 두고 움직였겠어요? 네? 빤하잖아요. 저 3, 4가 7, 8에 보면 대통령에 대한 그 야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도 사임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냐고요? 대권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름 보고 알아. 아직 이거는 2, 3년 후에 벌어질 일이지만 안다고요. 뭘 보고 안냐? 이름 보고. 저 이름 갖고는 절대 대통령 되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풀이해 놨더니요. 저의 지사장이 아직 경상도 사투리 굉장히 심하게 써요.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그러면 이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맞는 거니까 이건 내가 공식적으로 다 한 건데 안 맞으니까 그럼 내가 30년 동안 한 이 성명을 다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아직 다 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 없으니까 왜 자꾸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느냐. 당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되지 않느냐. 이 한동훈 그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서너 달 전에 우리 유튜브에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우리 구성성명학이 얼마나 그 이름대로 사는가를 저는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대권을 꿈꾸지 않았다면 최소한 남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어떤 삶에 어떤 편차가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러한 야망을 꿈꾸느냐. 이름에서 저러한 운기가 발동을 하니까 이 사람은 또 사사가 중첩군대 지지에 또 있어.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포가 굉장히 좋아요. 무서운 게 없어요. 겁이 없어요. 왜? 법률 법칙을 파괴할 정도의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배포가 있어서 하는 거랑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그것도 하늘이 도와줄 때 이루어지는 건데 하늘이 도와줄 때 이루어지는 건 뭐냐? 바로 타고난 사주의 성향이에요. 물론 저는 사주를 풀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 이름 속에서 사주대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제가 사주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요. 제가 이 구성성명학을 연구하고 나서요.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는 사주를 일절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 이름을 통해서 저 사람 사주를 읽어요. 이 말은 무엇냐? 앞으로의 인생, 남아있는 인생 행로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저는 예측을 하는 거죠. 제가 기가 막힌 거는 감히 우리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감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뭐예요? 그 법무부 장관 그 급여 누가 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범죄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관 아니라 대통령도 두렵고 무서울 게 없어요. 제가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왜 필요해? 열심히 벌어서 세금 냈고 세금 내면서 사는데 감이라는 게 어디나. 한동훈 씨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감이라는 표현을 해도 돼요. 제가 한동훈 씨보다 열 몇 살이 윗사람이에요. 감이라니. 그리고 그까진 감투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감투 쓰고 잘 나가고 돈 많은 사람은 추근지심을 가지고 불쌍한 눈으로 보죠. 그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돈이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벌려고 애쓰지 않아요. 사업가들은 더 벌려고 전전긍긍대니까 돈 많은 그들이 오히려 쟤네는 불쌍해 보이고 뭐 명예를 하겠다고 지금 치고받고 하는 우리나라 정치권들 그 세력들을 보면요. 제 눈에는 불쌍해 보이지 그게 절대 부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명예를 누리는 거지 감이라니. 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총선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되던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던 뭐 민주당이 의석수를 더 차지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맞고 안 맞고 내가 예측한 대로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뭐냐. 한동훈이란 저 이름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번 총선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안 된다는 얘기를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름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밝히는 거고요. 그 결과는 앞으로 한 3년? 나타나잖아요. 그때 보시면 되잖아요.
정말 저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예측한 게 안 맞으니까 저는 이걸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선포한 거니까 저는 제가 30여 년 가까이 진짜 땀 흘려서 만든 학문을 연구하느라고 30년 동안 땀 흘려서 만들고 우리 학회를 이만큼 키우기까지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투자한 이거를 저는 한순간 다 내려놓겠다고 이 자리에서 저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지켜보자고요. 이번 총선에 대해선 누가 이기고 안 이기고 저는 관심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요. 저 한동훈이라는 저 이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어렵다. 저는 오늘 한동훈의 이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풀이한 거예요. 아시겠죠?